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다시 좀 상승을 하면서 좀 확대되는 모습을 이분과 같이 할 텐데요. 특히 그 지난주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반도체 출신의 이제 위원님이라 그런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반도체로만 봤을 때 중국의 기술주 시대가 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항생테크 지수가 올해에만 33% 급등을 나타내고 오늘도 좀 미국의 기술주들은 주춤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얼마나 좀 빠졌어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한 3%가량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좀 연초 대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는 상황, 좀 원인이 뭘까요? 네, 서비스 PMI 지수가 급락해서 그 트리거가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저께 한국장은 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일단 서비스 PMI 지수가 50 이하, 이젠 후퇴, 하강 국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많이 하강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공포의 약간 빌미가 될 소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요일에 많이 빠진 거고요. 근데 오늘은 또 더 빠졌죠. 오늘 빠진 거는 그거 말고도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일부 뭐 취소 연기 이런 것도 센티먼트이 안 좋았던 것 같고 지난주에 그런 그 서비스 PMI 나쁘면서 가장 민감한 주식이 테크잖아요. 테크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많이 오른 주식, 그다음에 실적을 앞두고 잡음이 나는 주식. 많이 오른 주식 뭡니까? PER이 무려 220배까지 올라갔던 팔란티아. 네. 오늘 10% 빠져서 이제 PER이 150배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아침에 발표되는데 실적에 대해서 그다지 기대를 못하는 상태에서의 그런 서비스 PMI 지수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지탱하는 게 경제가 서비스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데 경기 둔화가 심해지면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인플레는 아직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자칫 경기 둔화가 멈추고 인플레는 빨리 안 내려오고 그러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 지어지는 하나의 그 시작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미국 주식이 PER 22배, 3배에서 좀 어떤 그 경계심이 원래 있었는데 이거를 끌어내리는 촉발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는 27일 우리나라 이제 기준으로 새벽 6시에 이제 목요일 아침에 실적 발표를 냅니다. 엔비디아 오늘 3%의 약세뿐 아니라 그동안 고평가의 논란이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않더라도 고평가의 이제 빌미로 오늘 팔란티어의 그 주가 하락 최근에 좀 약세를 나타내는데 오늘은 한 10%가량 하락을 나타내면서 미국의 기술주들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의 이제 반도체 이제 관련주들은 테마를 형성하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엔비디아 블랙웰 발열 문제를 한국에서 잡겠다 하면서 이제 그와 관련한 종목의 상한가를 나타내는 등 테마를 형성했는데 테마 이상의 역할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우리나라 자체의 테마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항상 이슈가 되듯이 미국에 관련되는 주식이 계속 빠질 때는 그 테마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관련되는 것은 액침 냉각기술, 서버나 이런 것을 물에 넣는 게 아니고요. 용매에 넣는데 비전도성, 전기가 통하지 않는 당연히 그런 용매에 직접 넣는 것을 액침 냉각이라고 하죠. 여기에 관련되는 그 한 수천억 대의 좀 작은 중소형주가 몇 개 있습니다만은 GST, K엔솔 같은 주식입니다. 시총이 작다는 게 비슷하고 다 반도체 장비나 그런 쪽, 반도체 관련하는 공조 설비, 여기에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조금 다른 게 GST는 이게 그 액침 냉각 기술도 일상이 아니고 사실 단상. 상이 액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고 액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화됐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걸 이상이라 그러는데 이상 이렇게 액침 기술이 다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GST가 갖고 있는 상이 변하는 이상 액침 기술이 더 성능 위주로 하는 겁니다만은 이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비용이 초기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ER은 낮습니다. 한 6배 이하로 거래되는 게 보통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액침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은 PER이 프리미엄이 붙게 되겠죠.
그걸 얼마나 빨리 붙느냐는 건데 GST 같은 경우는 27년에 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K엔솔은 이미 협력사가 있긴 한데 기술적인 난이도가 조금 낮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PER이 5-6배에서 액침 냉각의 상용화 시점과 규모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30에서 50% 붙는다면 네. 맥스 9배 정도의 PER 정도를 보시고 접근하시되 관련되는 미국 주식이 계속 3, 4일 빠지면은 우리가 3, 4일 거꾸로 계속 오를 수는 없다. 요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랭식 직접 액체 냉각 협력, 액침 냉각 기술 테마 이상의 의미 있다고 보시고요. 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 관심은 이미 주가에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PER이 한 7, 8배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계 피어그룹, 미국 주식시장에 계속 내려가면은 우리가 달리는 것이 3일 연속 달릴 수는 없다. 그걸 염두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조적으로 미국의 기술주가 못 가면 이들도 같이 갈 수는 없다라는 면이 더 지속적으로.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3일 연속 빠지는데 네. 우리가 이틀 연속 달리다가 3일째, 4일째 계속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는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참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주가 향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팔란티어 참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각각 3%, 10% 위의 급락 좀 놀라신 분들이 많네요. 한국의 반도체도 뭐 이들과 따로 움직일 수는 없겠죠. 뭐 미국의 기술주도 같이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K칩스법과 관련해서 잘 가던 반도체주 일시적인 모멘텀이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국내 반도체에 대한 향방을 좀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엔비디아가 내리는 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은 거 하고 어저께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일부 지역 한두 군데서의 뭐 지연이랄까 취소랄까 이런 게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800억 불 연간 투자한다 그러는데 지금 미루어지거나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루머가 나오는 것이 걔네 그 투자 계획이 한 5에서 6% 정도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별로 안 빠졌네요. 1%밖에. 그건 무슨 얘기냐?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를 더 효율화한다는 필요 없는 건 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받아가는 엔비디아나 그거에 매달려 있는 업체들이 더 주가가 빠지는 게 순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모레 발표되는데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400억 불 이하 또는 원래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380억 불 정도라면은 주가가 오늘까지 빠진 게 너무나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이상 나오고 가이던스라는 게 2월에서 4월까지의 얘네들의 회계연도 1, 4분기 가이던스가 430억 달러 이상 나오면은 오늘 어저께 빠진 거를 일부 되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봤자 지금 PER이 30배 정도 되기 때문에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그런 약간 애매한 영역에 놓이고 실적을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팔란티아는 좀 다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7%가 빠져서 PER이 이제 155배입니다. 150배 정도 됩니다. 팔란티아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감축안 연간 8% 빠진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직격탄이고 예. 물론 데이터 센터 얘기도 도움이 안 됐는데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이거에 대한 거니까 약간 불리하시면 보는데 어쨌든 한국 업체에 대한 느낌은 안 좋은 거죠. 제가 어저께 봤을 때 그 우리나라가 1월 24일 딥시크 직전에 나왔을 때 주가가 우리가 2,536이었고요. 그리고 최고점이 2,671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에 얼마만큼을 토해내고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얼마만큼이 반락하고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면은 50% 반락하면 2,604. 그 다음에 30% 반락하면 2,627. 예. 요 상간에서 아마 바닥을 형성한다면 추세가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30에서 50% 반락해서 안정을 찾는 것이 이번 주에 가장 큰 과제라 볼 수 있겠고요. 여기 힘을 실어주냐 마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6,000원 후반대 또는 20만 원 정도의 지지를 하는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라 볼 수 있겠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펀더멘털이 특별히 이슈는 아니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불확실한 거에 대한 경계심, 서비스 PMI, 그다음에 실적을 앞두고서의 기대를 좀 못하는 걸 포함하는 거니까 이 정도를 보시고 다시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 분할 매수의 타이밍은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 불안하다 하면은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접근하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56,900원, 이제 56,000 후반대. 그리고 SK 하이닉스 20만 원 그 지지 여부를 혹시 보유하신 분들 그것을 좀 한가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인터배터리가 이제 다음 달 5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코엑스에서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고요. 또 인터배터리에서 신기술이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이상의 테마 이상의 협력이 나올 것 같은데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편이세요? 네. 관심이 많은데 일단 주가가 최근 오르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가가 오르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죠. 3월 5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터배터리 데이가 시작되는 첫날이잖아요. 주가는 그때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셀 온 더 뉴스죠. 그때 이후에 나오는 뉴스는 새로운 거 없다 보시면 되고요. 3월 5일날 또 뭐가 있느냐? 양해가 있습니다. 중국의 양해. 그것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거니까 별게 없으면 또 실망할 수 있습니다. 3월 5일날. 3월 5일 뭐가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 보는데 유럽에서 유럽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원래 유럽도 그 기후가 안 좋아서 CO2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CO2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럽의 전기차 업체들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걸 밑에 하는데.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유럽에서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3월 5일 날 발표될 예정인 유럽 액션 플랜에 과연 전기차 보조금이 다시 어느 정도 부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네. 예. 그것이 모든 게 다 잘 나오면은 그때 새로운 뉴스고요. 애매하면은 또 빠질 거고.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는 그때까지 뉴스라 보고요. 실적적으로 뒷받침되는 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주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이미 갖고 계신 분이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시기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3월 한 후반기 되면은 1분기 실적이 쏘쏘하다는 거, 별거 없다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중국의 그렇습니다. 양회와 또 인터배터리 그 개막 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한국 시장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오늘 좀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네, 금리 인하는 거의 컨센서스가 0.25 빠진 내린 2.75%입니다. 경기가 하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포워드 가이던스죠.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다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금리 인하를 하고 거기에 밸런스 되는 말로서 약간은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의견이 갈리는 정도의 그런 코멘트가 나와서 밸런스를 가지고 향후 정책에 대해서 유도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거와 함께 금리 인하와 포워드 가이던스 함께 경제 성장률 전망을 과연 얼마나 하향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 전망률이 우리가 알고 있는 1.6%까지 정도면 괜찮은데 그 이하로 하향하면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다소 더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 경제 성장률 전망 이하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코스피의 그 숨고르기의 양상 속에서 어떠한 전략 세워야 되는지 함께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률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